초저가 제품을 내세운 중국발 이커머스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B2C 플랫폼인 알리, 테무가 입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B2B 플랫폼 1688마저 국내 론칭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변을 보면은 이 알리나 테무 앱을 통해서 이 직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직구한 구매액은 6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만년 1등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이제 중국이 1위에 오른 건데요. 네.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B2C 플랫폼이 낮은 가격을 내세우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우 직구 거래액이 2022년 약 1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121%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7.3% 줄어든 약 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도 좀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8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커머스 앱 1위가 쿠팡이었고요. 네. 2위가 11번가, 3위 지마켓, 그리고 알리가 4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굿즈는 알리앱의 국내 사용자 수 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설문 결과 알리앱 사용자 수는 2023년 8월 551만 명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조사 이래 역대 최다입니다. 알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처럼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알리는 입지를 이제 한국에서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알리는 한국 판매자들에게 입점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앞세우면서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통은 판매자들이 유통사의 판매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이제 내야 하지만 알리는 일단 판매자 유치를 위해서 이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나 네이버에게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상륙이 유통업체들의 압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 간의 거래 플랫폼인 1688도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2월 안에 1688이 이제 국내에 상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알리바바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1688을 한국에 론칭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688 플랫폼은 원래 중국 안에서 내수 시장 용도로 사용되던 서비스입니다. 중국어가 홈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또 중국 계좌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판매자들은 구매 대행이나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 그런 업체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다소 불편하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판매자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1688을 사용했던 이유는 단연히 이게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량 구매의 경우 거래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국내 론칭 시의 제조 인프라나 가격 면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이제 도시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시급이 가장 높은 베이징시의 경우에 중국은 2023년 기준 약 4,500원으로 그래도 이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도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경기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예.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중국도 내수 시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구매력이 높으면서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해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섬처럼 거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2B 플랫폼까지 국내에 론칭될 경우에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중국 공장과 파이를 나눠 먹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정현승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만큼 온라인 B2B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중국 B2B 플랫폼 진출이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B2B가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B2B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이 빈자리를 파고들고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거래를 가져가는 셈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확장은 유통업뿐만 아니라 또 국내 중소제조업에게도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